있습니다. 교재가 총 두 세트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답지고요. 밑에 정답과 해설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하나가 문제집니다. 이번에 표지 잘 접으세요. 떨어지면은 보수 안 해준다 이번에. 왜냐? 난 잘 만들었거든 이번에 나름. 안 떨어지게 잘 만들었거든. 쭉 빼. 그러면 아마 접히는 선까지가 있을 거예요. 쭉 빼. 쭉 빼. 그러면 딱 접히는 선까지가 하나 생겨. 거기까지 접으시면 돼요. 거기까지 접어. 잘 접히잖아 웬만하면. 그쵸? 지금 웬만하면 잘 접힌단 말이야. 그 표지까지로. 거기까지 뜯어올게요. 이렇게 되잖아. 지금 요렇게까지 다 접히게 내가 다 알아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완전 끝까지 내가 밀어 붙여서 지금 붙여놨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갈 거고 숙제 시스템도 다 바꿨습니다. 너네 중간고사 때 했던 단점 프린트를 월 주초에 줬고 주 말까지 다 풀어가지고 내라 라고 하고 너네에게 자유를 줬더니 교재는 개나 줘버리고 숙제 프린트만 열심히 풀어서 내는 아주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숙제 프린트가 그렇게 풀면 어려울 거였을 거예요. 왜? 숙제 프린트는 교재를 어느 정도 복습했다는 전제하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라는 시스템으로 준 거지 그것만 풀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교재가 먼저 선수반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재를 열심히 개나 줘버렸죠. 이유는 답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라고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지가 없었다라는 이유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좀 해볼 건데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금요일날 드릴 거예요. 프린트는 금요일 클리닉 시작할 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이제 시험 보고 남은 시간 동안 클리닉 프린트를 풀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게 생기죠. 그 남은 거를 마무리 적으시면 됩니다. 주말에. 그러면 평일에는 뭘 시킬 건데요? 라는 생각인데 그게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 답지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가 매 시간마다 번호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하루 풀 양은 16문제, 17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려운 거 몇 개 제외하고는 다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일 거예요. 됐니? 오늘 나가는 건 미리 얘기할게요. 28번까지 나갈 거고요. 28번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풀어오면 되겠고 오늘 나는 11개를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17개 남아있죠. 그 17개가 여러분들 숙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7개가 여러분들 숙제가 되고 목요일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숙제 풀어온다, 교재를 풀어온다의 포인트는 풀고 답 맞추고 오답까지 정리해놓고 모르는 걸 체크해온다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거 체크해와서 그거를 내가 금요일날 피드백하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풀어줄 테니까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챙겨오시면 되고 만약에 답지를 보고 이해한 것이 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3쪽에 있는 삼각함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개념이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똑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교재에 똑같이 확인해 보면서 가고요.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진짜 말 그대로 뭐냐? 그냥 왜 써? 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보자면 그때 여기 우린 어떤 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과 우린 여기 있는 요 세 점을 기준으로 그려진 하나의 원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그 외접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외접원과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증명은 아마 학교에서 다 했을 테니까 증명은 그냥 건너뛰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 증명 다 해줬을 거 아니야. 안 해줬니? 학교에서? 안 해줬어요? 학교에서 증명? 잤다고 열심히? 그래서 학교에서 증명 여기까지는요. 다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버릴 수 있냐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버려도 상관없는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를 아예 직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갈 수 있는 직각삼각형 사이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관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비의 값 정도까지 우리가 뽑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구한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사인 값에 주목을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인 법칙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은 거기서 나오게 된 결과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 공식 그래 알고 있어도 도움 되겠지만 이거보다 옆에다가 적어줄 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인 A라고 하는 그 사인 값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다 적어놔. 교재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값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왜 저번에 지름이 분모로 내려갔을 때의 분자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외우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값과 그 왜 저번에 지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에서의 사인 값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공식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잡는 거는 그럼 이거 하나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메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옆에 메모 있을 건데 그 메모에다가 적어드릴 건 그 사인 법칙이 활용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을 건 이 사인 법칙의 사용처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옆에 메모에다 적어라임.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의 사용입니다. 그럼 사인 법칙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경우에 많이 써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많이 쓰니까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냥 대놓고 얘는 유일하게 왜 저번의 지름과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저번의 지름과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우리가 왜 저번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원의 넓이를 찾으라든지 아니면 원의 반지름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원의 지름을 찾으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왜 저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찾으라고 할 때가 있어. 그건 100% 사인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을 쓰는 순간은 이렇게 왜 저번의 정보를 궁금해할 때 그러니까 왜 저번의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저번의 정보를 우리는 필요로 할 때 이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 있는 얘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각 아니면 변의 길이를 찾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을 쓰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 많이 쓰냐면요. 그래서 어떤 각 한 개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 한 개와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근데 이 변의 길이 두 개가 아무거나의 변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하나는 얘가 마주보고 있는 관계일 때는 사인 법칙 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의 길이 두 개인데 그 변의 길이에서 한 쌍이 결국 한 쌍은 결국은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일 때는 우리가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한 쌍이 대변과 대각 간에 우리는 관계일 때는 그때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냐면 어떤 거냐면 요 각과 이 변의 길이를 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줘놓고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또 다른 변의 길이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찾으라 그랬어. 그럴 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할까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할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럴 때 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법칙 찾으라는 게 편하니까 이럴 때 사인 법칙 쓰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일 때냐면 이렇게 이거는 아무 때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각 두 개와 그 다음에 변 한 개 이거는 마주보고 있는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두 개와 변 한 개 사이에 결국 우리는 뭐가 주어져도 되냐면은 관계가 주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각 두 개와 변 한 개 사이의 관계가 제시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해주면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모두 다 사용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버리셔도 돼요. 교과서 과정에 없는 친구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제1 코사인 법칙은 없는 거야. 지워.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은 없고 요 제2 코사인 법칙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그럼 제2 코사인 법칙도 이거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저거 증명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때 어떤 각 하나 A 줬고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A, 얘가 B, 얘가 C라고 합시다. 그럼 세 변과 나는 지금부터 목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냐면 각 걔네들 사이의 코사인 관계값을 찾아주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코사인 법칙은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각에 대한 코사인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그 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두 변이 있죠. 이게 지금부터 무조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각을 하나를 만들어주게 되는 두 변이 기준이 되면서 얘네들을 곱한 거의 2배가 분모예요. 그러니까 EBC를 분모로 깔고 분자는요. 그 A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A를 만들어주는 변들이 있었겠지. 그 변들의 길이들을 제곱해서 더해준 게 분자야. 거기에서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A제곱을 빼준 게 코사인 값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떨 때 쓰면 좋은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어주면 돼요. 이거 메모에다가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의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일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의 사용 1번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일 때 우리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면은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일 때 사용합니다. 그냥 각 한 개와 변이 아무거나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다 코사인 법칙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일 때랑 이 경우일 때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일 때는 사실 코사인 법칙을 써도 편하기는 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변 두 개인데 또 다른 각을 찾으라고 했다면 오히려 그때는 사인 법칙이 편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럴 땐 사인 법칙이 편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은 관계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한 개와 그 다음에 변 두 개. 그러니까 변 두 개 사이에 결국은 뭐가 있는 경우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은요. 그때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흔히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그냥 기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사인 법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요. 외접원이라는 조건 등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약간 애가 좀 많이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인 법칙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요. 늦지 말라니까. 왜 늦었냐 오늘?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 너 없는 사이에 이거 개념 끝났어. 여기 자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다 틀리게? 여기서 너네 네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얘 네다섯 문제 나오던데? 광성고는 항상 여기서 4개 나와요. 4개, 5개 나오고 하나는 무조건 단답형 나와요. 너네 여기서. 근데 그 단답형이 제일 더러워요. 풀이 겁나게 들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나오니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 두 번째.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사인 법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사용이 불가한 경우. 그래서 사인 법칙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 결국 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는 다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이 안 돼. 그럼 그냥 코사인 법칙 써봐. 그럼 답이 나와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 쓰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정리 다 됐으면은요. 뒤에 4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사용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내가 정리를 해줬고 이거는 여기 옆에 메모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바로 4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4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4쪽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이런 문제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쪽에 1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봐봐. 지금 이거 문제 딱 보게 되면 각 몇 개, 변의 길이 몇 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이 몇 개 주어졌어 보니까 각이 몇 개? 각이 하나야? 각이 두 개, 변이 몇 개야? 하나. 그리고 대놓고 각과 변 하나가 마주보고 있어, 마주 안 보고 있어? 마주보고 있는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지. 이럴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하다고 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하다고?
이럴 때 쓰라는 게 사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왜 저번에 지름 이 R이 결국 우리는 사인 결국 우리는 A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될 거니까 사인 A분의 A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 사인 B분의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C분의 우리는 C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B의 각도 좋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이걸 이용하니까 분모 그래서 사인 몇 도로 잡아줄 거냐면 나한테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각 120으로 잡아주면 돼. 맞나요? 그럼 사인 120분의 그 120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120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루트 얼마예요? 루트 6이지. 그러니까 여기 분자로 루트 얼마 올려주면 되는 거고 루트 6 이렇게 계산한 거랑 그 다음에 우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사인 몇 도야? 지금 현재 보니까 오른쪽에 또 다른 각도 줬지. 사인 몇 도? 45도랑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45도 그래서 우린 여기는 사인 45분의 그때 우린 여기 있는 네모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 120은 각변환 좀 해줘 마라. 120은 각변환 해 마라. 이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인 코사인 안 바뀌는 게 180이 기준이니까 90이 기준이니까 사인 코사인 안 바뀌는 건 180, 90 둘 중에 뭐가 기준이에요? 90일 때 안 바뀌었어요? 180일 때가 기준이지. 그치? 그럼 180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이 바로 안 바뀌지. 그러니까 파이 얘가 기준일 때는 안 바뀌잖아요. 그럼 180 기준으로 몇 도만 더 빼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120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60 빼면 되니까 얘를 파이 마이너스 60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거랑 좀 연계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얘가 사인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60분의 겨우 얘가 루트 6이 돼.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60은요. 얘가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이거? 이게 4야. 파이 빼기 60인데 1이야. 3이야. 2죠. 2사분면이지. 그러니까 180이 2랑 3을 갈라주는 선이었지. 그 중에서 뺐지. 그럼 올려쳤잖아. 그럼 올려치면 시기방향으로 간 거니까 2사분면의 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의 각이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노분의 뭐야? 사인 45가 2루트 2예요? 사인 45가? 2루트 2 아니잖아? 5분의 뭐야? 그치?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죠. 그럼 2분의 루트 2분의 네모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사인 60이니까 그럼 사인 60은 2분의 뭐예요? 사인 60이 2분의 뭐예요? 루트 3이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우리 분자 루트 6이 올라가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그럼 여기 있었던 분모에 있었던 이들은 다 지워버릴 수 있고 루트 위로 올려버려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네모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쭉 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들 지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 3분의 루트 6에다가 결국 우리 누구 곱하면 되냐면 루트 2 곱하면 돼요.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얘 좀 계산 좀 해봐라. 그러면 얘하고 약분하면 얘가 이미 루트 2가 돼버리는데 여기 루트 2를 곱해주니까 결국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는 답이 나왔지.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는 얼마가 됐어요? 여기 네모값 나왔잖아. 얼마야? 그러니까 네모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간단한 문제라고 사인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형이 안 주어져 있다면 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의미에서 2번 해보세요. 시작. 2번 해보세요.
4번 보고 다시 한번 집 가서 풀어봐. 그럼 답 나와요. 자, 간단합니다. 그림과 같이 젖딱으로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선분 누구의 길이의 최대값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니? A, B.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잘 봐봐.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일단 좀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얘 사인 45도가 주어졌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 3 루트 2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여기의 길이를 궁금해하니까 여기 있는 AB 길이를 X라고 잡으면 그럼 사인 법칙을 쓰고 싶었죠. 그럼 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려면 당연히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도였던 각 누구를 현재 찾아주는 게 필요하므로 각 C를 봐야 되니까 각 C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를 세타라고 잡아주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잡아가지고 보게 되면 문자로 잡아서 보게 되면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그럼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이런 관계를 잡아줬으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상태야 아니면 없는 상태야? 얘는 가능한 상태고 그럼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서 분모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45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3루트 2라고 잡아준 친구와 그러면 여기서 잡아주게 된 제가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나는 사인 세타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x.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단 소리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x예요? 아니면 사인이에요? x를 원하니까 사인 세타만 위로 올리면 될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 세타를 올리면서 x를 구하니까 그러면 사인 45가 몇 분의 몇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 2분의 루트 2는 어차피 유리화한 결과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라고 썼을 때 얘가 그래서 3루트 2 거기에 우리는 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2가 위로 올라가면서 번분수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2 하니까 6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 사인 세타가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x의 값을 결정짓는 건 누구의 값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세타? 아니지.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선 사인 세타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사인 값으로 됩니다. 각도로 보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값 전체로 봐주면은요. 그럼 사인 값 자체는 이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겠냐? 그치? 세타 자체는 0에서부터 180, 즉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각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때의 사인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냐고. 0에서 1까지만 왔다 갔다 하죠. 왜?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너네 까먹었을까봐 다시 그려드리려면은 호황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호황 있을 때 여기가 파이라고. 맞죠? 딱 절반. 그쵸? 그러니까 파이까지만 찾을 거니까 얘만 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얘만 원하잖아요. 4분의 4박자. 그쵸? 4분의 4박자야. 자 그럼 여기만 원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0에서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 얘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맞지? 서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타 자체가 우리는 0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누군가니까 결국 사인 세타 자체가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할 거냐면 0에서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최대값은 사인 값이 얼마가 되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1.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때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제일 클 때니까. 몇일 때? 그치 6일 때.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먼저 있을 텐데 그 각도를 먼저 찾으면 또 다른 각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2번, 3번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 한 번만 쓰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2번 푼 사람들은 그거 느꼈지? 사인 법칙 한 2번 써야 답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인 법칙 2번 써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응? 2번 답이요? 2번 답 뭘까요? 나도 답 안 적어왔는데 2번 답은요? 잠깐만 답 봐줄게. 2번 답은요? 루트 3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 답은 루트 3이에요. 자, 다 됐으면 다음 문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사인 법칙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가는 건 몇 번까지 나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 11번? 17번? 남은 게 17문제고 어디서 문항수를 줄이려 그래. 나 오늘 28번까지만 나갈 거예요. 숙제는 그 28번까지 풀어오세요. 채점까지 다 해오시고 그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28번까지만 나갈 겁니다. 네, 목요일까지요. 어차피 17문제밖에 안 돼요. 내가 11문제는 풀어줄 거니까. 상 몇 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상 남은 거 몇 개 없어요 지금.
상은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목요일날 수업하고 금요일까지 해요. 아니요, 그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세요. 그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세요. 자, 5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정리 다 됐고 우리는 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 중에서 너네가 할 수 있는 상들은 내가 뺐어요. 너네가 약간 처음 보거나 당황스럽거나 하는 상들을 풀어드릴 거예요. 자, 5번 보십시오. 야, 이거를 보는 순간 너네는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야? 왜 내 핸드폰에 갑자기 출구조사? 우와! 아니요, 네이버. 이거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출구조사 나왔거든요. 야, 1번 대단하네. 1번 51% 나왔어, 출구조사가. 과반수 넘었어, 지금 1번이. 야, 근데 중요한 건 2번도 39%야. 4번은 10%도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 자기 가족들만 찍었겠지 뭐. 자기 가족들이랑 지지자 몇 명이 찍었겠지, 회사 대표들. 나 몰랐는데 경제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응, 사기치는데 그 경제 쪽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몰랐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얘기하는 게 삼각형이지. 잘 봐봐. 그럼 여기 삼각형이지. 잘 봐봐. 잘 봐. 잘 보라고. 잘 봐. 그럼 여기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삼각형이 주어졌고 대충 잡아서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됐니? 되게 기본적인 거 얘기할 거야, 나. 삼각형의 세 각도야. 즉 A랑 B랑 C를 다 더하면 몇 도입니까? 180이다. 이건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는 A 더하기 B. 사실 덧셈 정리로도 풀 수 있는데 너네 덧셈 정리라는 거 알아요? 모르지. 그건 미적분 가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덧셈 정리 모른단 말이야. 그럼 덧셈 정리를 모르면 삼각형이랑 전제 정리하고 치환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치환하는 걸로 보게 되면은 봐봐. 그럼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A 더하기 B는 지금 현재 누구만 넘어가기만 하면 A 더하기 B가 나와요? C만 넘어가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B라는 것 자체가 180에서 C 빼준 거랑 같지. 그럼 180의 다른 말이 뭐니까? 180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니까? 파이지. 파이 제곱 아니야. 파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B가 결국 못 빼기 뭐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가 돼요. A 더하기 B는 못 빼기 뭐로 바꿔도 돼요? 그치. 파이 마이너스 2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제곱에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B가 파이 마이너스 C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C로 잡아준 게 결국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인 제곱 A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제곱 B랑 같아졌다는 순간이고 얘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게 되면 얘는요 어차피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되니 안 되니? 이거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에 결국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그럼 이렇게 각변환 해준 거에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C예요. 뭐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180 빼기 C죠. 무조건 얘는 뭐 나와요? 양수 나오고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 바뀌어 안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 그냥 안에 거 즉 사인 C만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각변환은 중간고사 때 한 거니까. 그래서 각변환에 의해서 우리 중간고사 때 배운 거에 따라서 각변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분명히 삼각함수는 연결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지. 어? 그걸 다 정리하라고 40분 걸리는 걸? 나중에 해줄게요. 목요일날 해줄게 목요일날. 그 중간고사 교재 있잖아. 중간고사 교재. 그 중간고사 교재에 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사인 C를 찾아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다시 쓰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사인 C의 제곱과 그럼 얘가 현재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사인 A의 제곱과 결국 나는 여기는 사인 B의 제곱을 더해준 거랑 같다요. 그럼 여기서 사인은 다 사인 법칙으로 바꿔도 된다 아니면은 안 된다. 사인 법칙으로 바꿔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사인 값은 다 사인 법칙으로 바꿔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할 건 여기 있는 사인 값이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부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 뭐 사이의 관계로 바꿔주냐면 어차피 삼각형 판단을 하면 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관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의 또 다른 장점은 각을
변의 관계로 바꿔준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사인 C부터 찾아봐. 그럼 얘는 왜 저번에 지름이었던 이 R분의 각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C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거에 대한 전체 제곱이랑 그럼 여기도 잡아주게 되면은 얘 그럼 사인 A니까 왜 저번에 지름분의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B니까 그럼 왜 저번에 지름분의 얘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스몰 B니까 얘 제곱을 더해준 거랑 얘랑 같다라는 것까지 이용하게 되면 결국 외접원의 지름의 제곱은 다 지워버릴 수 있죠. 됐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분자만 남아요. 그래서 분자만 남게 되는 결과 그래서 여기는 C제곱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바로 무슨 정리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다시 하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직각인 각도가 주어진 거지. 다시 하면 직각인 각도 다시 하면 빗변이 누구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빗변이 뭐야? 그치 빗변은 C예요. 혼자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게 빗변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결론 지을 거. 그래서 우리는 빗변이 뭐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빗변이 C가 되는. 그러니까 빗변이 C인 결국 우리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5번은 푼 거야.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유형이 뒤로 넘어가면 8번까지가 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삼각형 판단하는 유형이 8번까지입니다. 됐습니까? 까지는요. 그래서 8번까지가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내가 일부러 지금 거기는 건너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는 건 다 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민 많이 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7번, 8번은 고민 좀 하면서 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예각이랑 둔각일 때 식이 어떻게 돼요? 예각이랑 둔각일 때요? 똑같아요. 예각 둔각일 때 나누어서 보지 않아요. 다 똑같이 봐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예각 삼각형일 때 그리고 둔각 삼각형일 때 그거는 솔직히 지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밖이라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예각 삼각형일 때 똑같은 공식으로 쓰는데 예각 삼각형일 때는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한 게 더 크면 돼요. 둔각일 때는 얘가 더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호와 부등호로 바꾼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너네한테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직각 아니면 이등변 마지막으로 정삼각형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 왜냐? 이유는 너네 교육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2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안 배우잖아. 그래서 그래요. 교육과정에 없거든. 중학교 때 그걸 안 배운 걸 알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요즘 안 나와요. 알겠지? 그거는 완전 옛날 교육과정에만 있었던 내용입니다. 5쪽 가볼까요? 그럼 5쪽에 두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9번, 그 다음에 여기는 12번. 하나는 학평 기출 문제입니다. 3점짜리였던. 그래서 12번이랑 그 다음에 9번 두 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둘 다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되게 쉬우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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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제가 나왔다.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뭔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야 된다. 정글의 법칙? 이미 종용한 거? 야,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문제 읽고 딱 생각해. 무슨 법칙 쓸 거야 이거? 어? 왜? 왜 사인이야? 사인 법칙이면 왜? 그것까지 잡아야 돼. 왜?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왜 저번에 반지름을 찾으라 그랬지? 무조건 원의 정보 나와 있으면 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 찾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알겠지? 내 저번은 못 구해요. 왜 저번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자체가 왜 저번에서의 관계를 얘기한 거라서 그래. 내 저번에서는 못 구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내 저번 자체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왜 저번에 지름이 궁금했던 거고 그 왜 저번에 지름이 사인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A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스몰 a. 이렇게 우리가 딱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원에 관련된 정보니까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법칙 쓰게 되니까 사인 값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A에 해당하는 사인 값, 그러니까 사인 30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얼마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은 되니까요. 얼마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얼마? 그럼 이거 잡아주면 되니까 사인 30은 몇 분의 몇이므로? 2분의 1 올리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와요? 그치 4. 그쵸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얘가 4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외접변의 지름이 4지.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그쵸? 답 2.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답은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조금 까다로운 12번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12번 그래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리고 11번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11번은 정보 같은 거 잘 표현해보면 쉽고요. 우리는 12번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정리 다 됐어요? 정리 다 했어요? 다 됐어요? 또? 여기까지 됐어? 자 12번 학평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내면 쉽죠? 하나만 내면 완벽하게 개꿀 문제죠. 그쵸? 2011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거 2학년 학평이라 그런지 개 쉬워요. 왜냐? 옛날에는 이게 1학년 때 있었거든요. 삼각함수가. 삼각함수가 원래 1학년 2학기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운데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앞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중3 때 이런 거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정리 좀 해놓고 갑시다. 우리 중3 때 뭘 배웠냐면 요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원주각. 그러니까 원주각이라는 거를 좀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주각 사이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관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주각 사이의 관계 하나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진다. 다시 한번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됐나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봐. 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봐. 원이야. 뭐 원이잖아 누가 봐도. 야 뭐라고? 야 뭐라고 읽을 거야 이거? 야 뭐라고 읽을 거야 이거? 이거 뭐라고 읽을 거야? 이렇게 붙이면 뭐라고 읽어요? 그러게요. 에? 원 아니야 원. 그러니까 우워 이 니은 이거랑 붙이면 뭐야? 그래 원 되잖아. 야 이은이라고 이거 이은이라고 봐 그냥.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같은 요 원의 임의로 두 점을 잡아. 그러니까 이 같은 현 호도 같이 얘기하는데 이 같은 현 아니면 호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점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주각을 하나는 요렇게 한번 접을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요렇게도 한번 접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접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약간 극단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도 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색, 연색, 파란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요 세 원주각의 크기는 같아요? 아니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원주각 1, 여기 원주각 2, 여기 있는 원주각 3이 있었어요. 이 원주각 3개의 각의 크기는 같은 거 나오나요? 다른 거 나오나요?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린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3이라고 잡으면 어쨌든 같은 현, 같은 호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의 원주각은 무조건 다 뭐하다 그랬냐면 같다라는 조건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를 왜 얘기하냐? 그럼 이 문제는 그거 가지고 푸는 거란 말이지. 봐봐. 잘 봐. 그럼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푸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 봐봐. 30도는요. 잘 보시면 이 현재 요렇게 보면 얘 현재 원주각 맞아 아니야 30도는. 이걸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30도는 원주각이 맞아 아니야? 어떤 말이야? 그럼 원주각이 맞아요. 그게 현재 현 아니면 호라고 얘기할까?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현재 원주각이지.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호 이거지. A, B.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는 얘네 두 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점 호 원주각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로 연결한 게 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 A, B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호 A, B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원주각이 생겼지. 그게 바로 C 말고 누구도 똑같이 있어요. D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D 각도가 똑같이 몇 도가 된다라는 걸 눈치채면 그치 30도가 되었다라는 거 눈치를 채면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잘 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여기야. 이 삼각형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다 필요 없고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선분 누구의 길이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나의 문제예요. 선분 누구의 길이를 찾아달래요? 지금 여기에서 A, D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 D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으면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 있는 각도랑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줬고 여기는 또 다른 각도랑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외접원이 아니더라도 얘는 사인 법칙 쓰는 게 좋아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좋아요? 이때 사인 쓰는 게 편하지. 그래서 나는 사인 법칙에 따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30분의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16 루트 2니까 이렇게 16 루트 2 이렇게 써준 거랑 그러면 나는 여기 오른쪽에 잡아주게 된 게 사인 45거든. 그러니까 사인 45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누구 사이의 관계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그래서 x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뭐 했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얘네들이 서로 같았다. 이거 풀어주면 되니까. 그럼 사인 30은 몇 분의 몇이므로? 2분의 1이니까 올리니까 그래서 얘가 32 루트 2가 되겠죠. 그때 여기는 사인 45가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2x가 된 거지. 그럼 루트 2 나눠주게 되면 AD의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AD 길이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32.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AD의 길이가 32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왜? 빨리 갔다 와. 그럼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지요. 그럼 한 문제만 좀 더 보고 갈까요? 그럼 한 문제만 좀 더 보고 갈까요? 한 문제만 좀 더 보고 갈까요? 한 문제만 좀 더 보고 갈까요? 누가 야무지게 핸드폰을 만지고 있지? 왜? 너도 출구조사 보고 있냐? 어? 50 몇 대 52였던 것 같은데. 51점 몇이었어? 51점 몇. 네이버 조사한 걸로 51점 몇 대 39점 얼마였는데? 정확한 건가요? 방금 내가 저거 알림 지우면서 봤으니까 한 번 더. 아 진짜. 51대 39.3 대 7점. 어? 뭐라고? 부정선거 난 모르지. 저거 그 투표용지 그거 스티커 줘가지고 이상하게 붙여놨던데. 근데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해. 야 이거나 보세요. 넌 또 왜 뒤져보는데? 지금 깜빵 가기 직전이잖아. 그 사람도 지금 깜빵 가기 직전이에요. 몰랐어? 지금 그 사람도 깜빵 가기 직전이라며. 그때 12월 3일 날 그 진술 이상하게 해가지고 진술 꼬였다며. 그 CCTV 확보했는데 그 CCTV 보면은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었대. 근데 나는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 방조제 지금 현재 들어가냐 마냐 이러고 있잖아. 권한데 끝나면 잡혀가겠지. 자, 여기 보세요. 자, 16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내일 아침 되면 취임식 하잖아요. 니네 모의고사 볼 때 내일 대통령 되시는 분은 취임식 하잖아요. 국회에서. 모의고사 보는데 에어 바뀌고 듣는다고? 어? 그 학교에서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인데? 어? 오후 1시. 저 지금 영어 안 해요. 너 왜 안 해? 근데 무조건 보게는 하잖아. 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잖아. 어차피 학교에서. 아니 핸드폰 안 되고 에어컨 끼고 자야 돼. 학교에서 징계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구나 니가. 그거는 징계예요. 그 시험 때 안 내는 건 무조건 다 징계 사유야. 저를 봐줘요. 니네 학교 왜 봐줘? 그거 징계 아니야? 시험 아니라고 멋지가 안 되게 어? 왜 그래 학교가? 공부할 생각 하나는 야 이거 하나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시험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한국은 맞아볼게요. 처음. 받아와봐. 자 여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야 삼각함수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한번 보시긴 하셔야 돼요. 야 여기 봐봐. 야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 하나만 던지자.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sin A, sin B, sin C지. 즉 나는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너네한테. 나는 사인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왜 저번에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치? 근데 내 여기서 질문은 변의 길이 자체가 밑줄 얘네들 자체가 어떠한 관계로 주어졌어요. 근데 얘네들 관계로 주어진 게 곱하기 관계로 주어졌어요? 아니면은 더하기 관계로 주어졌어요? 잘 보니까 곱하기 관계네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있는 얘가 1차적으로 A 대 B 대 C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X 대 Y 대 K 여기 있는 Z랑 같다라고 잡아주게 되면 그럼 얘네들 자체에 우리는 다 똑같은 숫자 상수만큼을 다 곱해서 나오게 되는 게 A, B, C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 B, C는 같은 숫자 같은 상수만큼을 계속 곱해서 나오게 된 결과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A 자체를 X 그 다음에 B 자체를 Y 그 다음에 C 자체를 Z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뒤에 상수 K 붙인 거랑 같다라고 잡아줘도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상수 K를 같다 이렇게 잡아주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놓고 간다. 여기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요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 여기는 A, B예요. 그러니까 둘을 곱한 거고 B, C예요. 그럼 여기는 C, A까지 둘을 곱했습니다. 그럼 둘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는요. 결국 잘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X, Y, Z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B니까 그거는 어차피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것이 곱해져 있는 즉 나중에 결국 약분이 될 K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K는 각각 몇 번씩 곱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A, B, K 몇 번 곱해준 거고 두 번, B, C, K 몇 번 곱해준 거고 두 번, C, A도 K는 몇 번 곱해준 거야?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하게 되면 앞에 거 X, Y 곱한 건 뭔지 몰라. 그걸 나는 M이라고 할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M 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C를 나는 뭔지 모르니까 N이라고 할게요. 그럼 N도 마찬가지 K가 두 번 곱해지니까 NK제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C, A죠. 그러니까 XZ 곱한 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K제곱 이렇게 해서 얘네 B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싹 다 잡아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봐봐라. 그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얘네들 자체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따라서 그럼 나는 여기는 A, B 둘을 곱한 게 NK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 C를 곱한 게 NK제곱이었으며 A랑 C를 곱한 게 우리는 LK의 제곱이 되니까 싹 다 곱해줘도 돼요 안 돼요? 곱해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보니까 되죠? 그럼 다 곱하세요.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다 몇 번 곱해진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두 번. 그러니까 A, B, C 곱한 거의 전체 제곱이 되었는데 그게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결국 M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K 곱한 거에 결국 우리는 K L이 되는데 여기에 L에 K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K의 몇 제곱이 돼요?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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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K 몇 제곱? 그치? K 6제곱이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봐봐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얘 실제로 같은 숫자 K제곱을 곱하고 남은 숫자들 실제로 나와 있는 얘가 8, 9, 그 다음에 12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8, 9, 12에 따라서 얘네들은요. 결국 뭐 할 수 있냐면 잘 봐. 이거 곱하게 되면은 얘 현재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이고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얘네들 하나로 합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지? 그러니까 얘들이 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2의 5제곱에다가 결국 3의 몇 제곱이 되냐면 3의 3제곱이 되는 이런 아주 야무진 상황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잖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놨을 때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 쭉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서 만들어낸 결국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K의 6제곱이니까 다 3의 제곱만큼만 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아니면 여기 있는 얘처럼 제곱만큼만 빼도 돼 안 돼? 제곱만큼만 빼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전체 제곱만큼만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 빼면은 결국 얘가 그래서 몇 배만큼 남게 될 거냐면 얘는요. 잘 보면은요. 잘 봐. 2를 곱해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어떤 수에서 곱해서 5를 만들 거니까 결국 얘는 2에 결국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냐면 2분의 5제곱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뭐야? 얘는 4 루트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지? 왜냐면 얘네들을 곱해서 5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이거 지수 전체 제곱을 묶는다는 건 곱하기 인수들을 빼겠다는 소리예요. 지수에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해서 5를 만들려면 분모의 숫자가 깔려야 2분의 5랑 2를 곱해서 5가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그 2분의 5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4루트 2가 되잖아요. 왜냐면 루트 32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서 4루트 2가 된 거고요. 됐지? 그럼 얘도 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되는 거야? 얘가요? 그치? 얘가 그래서 3의 2분의 3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는 루트 27이지. 그러니까 얘가 몇 루트 몇이 되냐면 3루트 3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K 6제곱은 제곱만큼만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K 몇 제곱만 남게 된다? K 세제곱만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된 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다시 한 번 더 쭉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 곱하면 그래서 얘가 12 루트 6의 K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앞에 있는 A랑 B랑 C를 전체 곱한 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A, B, C 곱한 거랑 여기 있는 얘랑 같다라는 거 잡아놓고 풀게 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관계를 정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제곱 날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A, B, C랑 그러면 여기 있는 12 루트 6의 K 세제곱이랑 결국 같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까지 잡아주는데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버릴까요? 길이니까요. 어차피 A, B, C는 다 양수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면 돼.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진짜 변 사이의 길이 관계 비례식을 준 거밖에 없고. 알겠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은 되게 쉬운데 얘가 좀 그나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서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안에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계속 바꿀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는 식을 계속 바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보고 얘를 뽑아내면 돼요. 그럼 끝난 건 A, B 둘을 곱했대요. 그럼 얘가 현재 MK 제곱인데요. 얘가 누가 봐도 뭐냐면 8K 제곱입니다. 왜? A, B가 8로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에다가 우리는 8K 제곱 집어넣으면 C가 나와요? 안 나와요? C가 나와요. 이렇게 B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는
AB 대신에 여기는 8K 제곱 집어넣으면 C가 결국 8K 제곱을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루트 6에 K가 C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AC 대신에는요. 그럼 몇 K 제곱 집어넣으면 돼? 즉 여기는 L이 현재 숫자가 얼마가 됐어요? CA니까 CA는 L이 현재 숫자가 얼마가 됐어요? 12. 그러니까 여기는 12K 제곱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는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AC 즉 다시 하면 CA가 12K 제곱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나와요. 그럼 B는 몇 K가 된다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얘네 둘을 곱한 게 10이야. 그럼 1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 12가 지워지니까 루트 몇만 남아요? 루트 6만 남았지. 그래서 루트 6K가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막판 마지막 BC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BC를 집어넣은 게 BC가 몇 K 제곱이니까요. 그렇지. 얘가 9K 제곱이니까 그럼 9K 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또 나누지. 그럼 그대로 또 나누게 되면 얘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래서 9K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를 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3분의 4 루트 6K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 지금까지 찾은 게 다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가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잡은 거야. 그러면 결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A 대 B 대 C를 찾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A 대 B 대 C를 가지고 얘네들을 다 비례식 세워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비례식 다 세워버리게 되면은 같이 곱해져 있는 숫자 문자를 지워버리면 되니까 루트 6K는 지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 6K는 지워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루트 6K가 지워지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는요 3분의 4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1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3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다 6을 곱하면 자연수로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자연수로 6을 다 곱해서 자연수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8대. 그래서 여기는 6대.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9가 됩니다. 그러니까 8대 6대 9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자연수 변 사이의 길이가 된 거고. 어차피 길이를 찾으면 사인 값은 각도만 똑같으면 다 똑같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되잖아요. 변의 길이는 차이가 있어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 저기 있는 저 사인 법칙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B 더하기 나는 여기 있는 사인 C분의 결국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인 A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을 여기서 써야 되겠지 이제는. 그치? 어차피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결국 얘네들 자체가 여기 외접원의 지름분의 1을 다 곱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뺀 거랑 같이 B 더하기 C로.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도 외접원의 지름분의 1을 밖으로 뺀다고 하면은 그럼 거기에 우리는 사인 A 즉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만 곱해주면 되겠지. 누구 곱하면 돼요?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 뭐야? 그냥 스몰 A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뭐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지워진다고. 그럼 날려버렸지. 결국 뭐냐? B 더하기 C분의 A가 뭐냐? 이거 찾아주면 돼요. 둘을 더한 것보다 얘가 뭐냐? 이거 찾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6 더하기 9하면 15죠. 그러니까 15분의 분자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8. 약분하면 되지. 이게 답이에요. 네, 정답 15분의 8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해 좀 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는요. 사실은 뭘 바라보기 위한 관계였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다 필요 없고 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는 것. 여기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변의 사이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잘 봐주세요. 여기가 제일 길어 1번이. 그러니까 1번이 가장 기니까 1번을 좀 잘 생각을 해주고 1번은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세요. 1번을 어떻게 할까만 잘 생각하세요. 그럼 1번만 잘 표현하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다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1번을 뚫는 거에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인 법칙은 여기까지. 다음. 그래서 2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나 질문할게요. 뭐라고? 뭐라 하지 마. 나 여기서 5문제 더 봐야 돼요. 5문제 너네가 더 봐야 숙제가 17문제밖에 안 나와요.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참고로. 자, 여기 보세요. 시끄러. 안 해. 시험 때인데 그 정도는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뭘 안 됩니다요. 뭘? 야, 이거나 봐. 문제에서 물어보네요. 뭐 찾으려냐?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 찾으랍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잘 봐봐.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이 주어진 건 맞지? 여기에 밑변에 이렇게 딱 그어주면 한번 선 좀 그려볼래? 그럼 여기 이렇게 FH로 해서 선 딱 그려주면 얘는 무조건 삼각형 하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 삼각형에서의 뭐의 값 찾으라는 거냐면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이 그래서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What is cosine? 이러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변의 길이만 알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각 하나와 변 2개. 아니면은 그냥 진짜 변 3개.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이 안 되는 경우일 땐 다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잘 봐봐. 여기는 요거 보게 되면 AF죠. AF는 무슨 선? AF는 무슨 선? 대각선이지. 여기는 요 직사각형, 여기는 AB, FE의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 피타고라 정리 쓰게 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예제곱과 예제곱 더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16 더하기 9 하면 되겠지. 루트 얼마니까? 16 더하기 9 얼마예요? 25. 그러니까 루트 25는 얼마야? 5잖아. 그래서 여기가 5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답을 찾은 거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각선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A에서부터 H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선? 대각선. 여기에서는 직사각형 AE, HD에 대한 대각선이죠. 그 정도까지 눈치챘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루트 쓰게 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다는 거야. 그럼 얘 길이 제곱이니까 AD 길이의 제곱이었던 2의 제곱이었던 4. 그 다음에 DH죠. 그럼 직육면체니까 어차피 DH나 BF나 같아요? 달라요? 얘나 어차피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4의 제곱이니까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16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루트 얼마가 됐냐면 그래서 얘가 루트 20이 돼. 즉 얘가 2루트 5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2루트 5가 되었고 마지막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 방금 찾은 요 검은색 얘. 그럼 얘도 대각선이죠. 사각형 누구에 대한 대각선이니? EFGH에 대한 대각선이죠. 밑변이 높이 3.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2의 제곱이었던 4, 3의 제곱이었던 9. 이렇게 잡아주게 돼. 그러니까 얘가 루트 13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 코사인 법칙은요. 그대로 봅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대충 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F고 그 다음에 여기가 H라고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얘 각 세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 코사인을 구하라는 거야. 단 여기에 대해서 AH의 길이 AF의 길이가 현재 5라고 주어진 거고요. AH의 길이가 현재 2루트 5라고 주어졌으며 FH가 루트 13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아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를 찾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 관계에서의 우리는 코사인 값이지. 그럼 여기 있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하다는 거야. 대놓고 코사인을 물어보는 것도 맞지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없는 상태니까 코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이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서로 뭐 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모는 곱하고 거기에 몇 배 해주고 거기에 2배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곱한 거에 2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세타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5랑 이 루트 5 곱한 거에 2배가 분모분. 분자는 얘 세타 만들어주고 있었던 얘네들의 길이들을 제곱해서 서로 뭐 해주라고?
얘네들은 더하라고 빼라고? 아닙니다. 그때 세타 만들어주는 애들은 더해줍니다. 제곱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5의 제곱과 결국 여기 있는 2 루트 5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었던 루트 13의 제곱을 여기서 빼야 코사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주르륵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분모는 몇 루트 몇이 되었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5니까 그래서 얘가 20 루트 5분의 분차가 5의 제곱은 25 거기에 우리는 얘 20 더해주면 되고 거기에 누구 빼주면 되냐면 13 빼주면 답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그래서 우리는 20 루트 5가 되었고 분자는 45에서 13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45에서 13 빼면 얼마가 되지? 32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 약분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5 루트 5분의 그래서 8이죠. 그럼 루트 5만 위로 올려준 게 정답이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루트 5만 위아래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한 25분의 분자가 8 루트 5가 된다. 끝. 여기까지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21번 문제를 푼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앞에 잠깐 가서 얘 좀 해봐. 17번, 18번. 17번, 18번 두 개 좀 해보세요. 코사인 법칙이랑 좀 친해져 봅시다. 준비, 시작. 정리하시고 17, 18번 풀어보세요.
22번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두 개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 이거 하고 하나 더 와. 24번까지 봐야지. 야 숙제 목요일날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면 24번까지만 해오세요. 알겠죠? 몇 문제 없을 거야 그러면. 24번까지만 해오세요. 알겠죠? 24번까지가 같은 유형이다. 자 보세요. 22번을 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주어졌고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에서 3번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는 점 2라고 잡아주고 있대요. 문제에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1대 3으로 내분하고 있는 점을 2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전체 BC가 현재 몇 루트 몇인데 8루트 2죠. 그럼 봐봐라. 여기 전체를 내가 8루트 2라고 잡는데 이 8루트 2를 현재 1대 3으로 내분했다는 거야. 그럼 1대 3으로 내분했다는 소리는 전체를 몇 등분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4등분한 거죠. 그럼 4등분했으니까 그럼 이 8루트 2를 나누기 4 해봐. 그럼 한 등분당 가져가게 되는 건 몇 루트 몇만큼만 가져가게 돼요? 8루트 2를 4로 나누면 몇 만큼만 가져가게 되겠습니까? 2루트 2만 가져가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1만큼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얘 길이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얘가 몇 루트 몇이에요? 그래 얘가 2루트 2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남은 길이만큼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8루트 2에서 2루트 2 뺐어. 그럼 남은 건 몇 루트 몇 남았기 때문에 6루트 2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6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B의 길이 얘가 4가 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들어가는 건 그래서 여기서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그때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잡아줬을 때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정리를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고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정리가 되었고 그럼 얘 제곱과 얘 제곱 더한 게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에 4의 제곱이었던 16 그 다음에 2루트 2의 제곱이었던 8을 더한 즉 얘가 그래서 루트 24니까 2루트 6이 현재 저기 있는 저 길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길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여기 그러니까 AC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전체가 8루트 2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4라고 돼 있는 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또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가능하니까 그럼 얘도 잡아주게 되면 루트 그러니까 여기는 4의 제곱이었던 16 그 다음에 8루트 2를 제곱하니까 64 곱하기 2 한 144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128 그쵸 여기까지는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쉽죠?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128 그쵸 여기까지는요? 128이요. 그래서 여기 더하게 되면은 더한 게 144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더한 게 144가 되니까 144는 뭐의 제곱이지? 12예요. 그래서 얘가 12가 됩니다. 어디서 하이에나처럼 또 물어뜯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12가 되었죠. 그럼 봐봐. 뭐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었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이런 삼각형이었던 거야. 얘만 보자면. 그럼 여기가 현재 A고 여기가 현재 E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현재 뭐라고 주어진 거냐면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2루트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6루트 2였고 얘가 현재 12예요. 그럼 이거 봐봐. 대충 봐. 그럼 이거 질문 이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거? 2요. 그럼 이거 무슨 법칙 쓸 수 있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에 이거?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코사인 법칙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럼 코사인 값 찾고 그럼 코사인 값 찾으면 사인 값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삼각비 써가지고 찾으면 되니까. 맞지? 그럼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답은 니들이 내세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숙제로 줄 건데? 왜? 뭐래? 야 이거 하나 보고 끝내게. 얘 하나 보고 끝낼게요. 어디서 아까 내가 2, 4번까지만 한다 했잖아. 그럼 2, 4번까지만 어차피 딱 끊고 가자고.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고. 여기 뒤에 이거 내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지만 이 뒤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가자고. 어차피 3분 안에 못해. 이거 한 10분 이거 한 8분 걸려요. 이거 어차피 좀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부터 어차피 다음 시간에 갈 거예요. 2, 4번 보세요. 얘요? 내일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그때 막 찡찡댔잖아. 지 맘대로 안 온 거지. 아니야 쌤 아프다고 했어요. 맞아 머리 아프다고. 지금 머리 아프다고 지금. 뭐래? 그랬어? 쌤 진짜 정보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갔었어야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갔었어야지. 뭐 했어 방금? 아까 5시에 제 8시 반에 하는 거 아니었어? 8시야. 8시가 수학이었고 5시였겠지. 5시였어. 교훈이 왜 도태되냐? 어제 전달된 거 아니야 시간표? 저 어제 아파가지고 아 시간표를 얘기를 안 하셨네 영 선생님께서. 화끈하시네. 그냥 이거 생각 못했는데. 화끈하시네. 어이구. 화끈하시네. 따로 연락 주지 않나 보통 그러면? 5시에 했어 아까 5시에. 8시 반에 끝나고 1시간 반 동안 얘는 국어하고 남은 애들은 잠깐 밖에 갔다 오고. 뭐해? 어휴 불쌍하네. 이거 끝나고 가지 다. 참고로 나도 이거 끝나고 가요. 그거 하고 온 거야. 국어 다 하고 온 거야. 영어도 우리 먼저 하고 5시에 했다니까. 4시부터 했다고. 와 이거 아닌데 이거. 오늘 너랑 다 같이 간다고 애들. 와 이거 영어쌤이 연락이 없었지. 그러게. 화끈하시네. 화끈하시네 그냥. 자 봐봐. 야 이거 쉬워요. 그냥 진짜 빠르게 보고 가자면 믿어 그걸? 인간적으로 너네 이거 보고 직선의 기울기 보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알려준 거는 탄젠트 값 줬다 그랬다 해가지고 바로 탄젠트 찾으면은요 박대하는데. 봤어 방금. 카메라 찍어. 야 탄젠트로 풀게 되면은 가장 큰 단점이 생겨요. 그럼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봐봐. 이 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럼 잘 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x값 하나를 정할 수 있게 여기에 t값 아무거나 잡아요. 그럼 여기에 t가 있다고 칩시다. x좌표를. 그럼 x좌표 정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좌표.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 정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건 정해줘봐. 그러니까 얘는 현재 x가 t지. 그럼 여기 있는 y값은 얘가 현재 2분의 1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가 그럼 몇 분의 몇 t가 된다라는 거 잡아줄 수 있고. 얘 몇 분의 몇 t? 그치. 얘가 그래서 2분의 1t가 되었고. 그럼 얘가 현재 t로 잡으면 얘가 현재 2t죠. 그러니까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2t.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세타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집중을 했고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값을 찾으란 소리예요. 다시 한번 뭐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길이가 1번이라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1번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잡았을 때 얘를 2번으로 잡아요. 그럼 여기는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길이는 바로 튀어나왔지. 이 t에서 2분의 1t 뺀 얘 2분의 몇 t가 나오게 되니까. 그치? 여기서 나오게 되는 2분의 3t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만 어차피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였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건 뭐야? 세 변의 길이가 t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포인트에 따라서 t는 어차피 약분이 될 테니까 그럼 뭐야? 얘 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을 찾으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 돼버리게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도 무슨 법칙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번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루트 a 그럼 t 빼기 0이니까 그럼 얘 t 제곱과 그럼 이 t 빼기 0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우리는 4t 제곱해서 만들어낸 t만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루트 5t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2번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거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제 t 제곱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제 2분의 1t를 제곱하면 4분의 1t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썼던 잡아준 즉 2분의 루트 5의 t가 되겠지. 루트 4분의 5니까요. 위아래 루트 바꿔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이 다.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현재 루트 5t고 그 다음에 얘가 현재 이렇게 2분의 루트 5t니까 그러면 어차피 같은 t가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t는 나중에 지워버린다고 하면 삼각형의 세변의 상태라고 봐줘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사인 법칙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t는 어차피 지워질 거고 그럼 답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여기 24번까지 복습 철저하게 해오세요. 알겠지? 숙제는 24번까지 풀어오는 거랑 그 전에 했던 거 밀린 것들 있으면 다 해놔. 알았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낼 거 있는 사람들은 내고 가세요. 고생했습니다.